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46번째 검사와 유지 보수고요. 얘네들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특히 그 검사 방법 중에서 화이트 박스 테스트하고 블랙 박스 테스트, 요거 자주 나오고요. 유지 보수에서는 유지 보수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적응, 완전화, 예방, 요런 애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토픽들이니까, 정리 좀 해놓으세요. 좀 멈춰놓고 빨리 적어, 표시해놔. 교재에 이거를 좀 중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음 회에는 넣어달라고 출판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 출시는 아니지, 출제가 됐는지, 왜 출시냐?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서, 그때 개발하고 난 그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그 고객이 요청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검증, 검토, 품질 보증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에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단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단위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최소 구성 단위인 모듈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고요. 예를 또 그래서 같은 말로 모듈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모듈을 구현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수행되면서 사용자 요구 명세대로 수행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리 단위 테스트다. 말 그대로 모듈화 테스트다. 모듈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화이트 박스하고 이제 블랙 박스 얘네 구분하는 건데요. 화이트 박스는 하얀 박스잖아요. 블랙 박스는 검은 박스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박스는 내부를 들여볼 수가 있고요. 블랙 박스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의 원식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를 커버되도록 검사 사례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검사 기법이고요. 자, 원식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수행이 되고요.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서 선택 반복 등의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 경로를 점검한대요. 모듈 안에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고요. 원식 코드의 모든 문장이 한 번 이상 수행됨으로써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검사 대상이 가능한 경로를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적용 범위의 측정 기준으로 하고요. NS 도표를 이용을 해서 검정 기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의 방법에는 이 종류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기초 경로 검사, 조건 검사,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보이는 거니까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건 검사,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검사, 루프 검사 등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검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단어 의미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얘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출되는 것과 결과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품이 수행될 특정 기능을 알기 위해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느냐 그래서 기능 검사라고도 하고 성능 오류, 부정확한 기능, 자료 구조의 오류, 인터페이스 오류 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도 또 내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치 분할 검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사례의 설계를 프로그램의 입력 명세속 조건에 따라서 설정하고 검사 사례는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므로 프로그램의 입력 조건에 중점을 두고 어느 하나의 입력 조건에 대해서 타당한 값과 그렇지 못한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값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비교 검사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 종류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자, 차이가 나죠. 이게 단어를 의미를 딱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화이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흐름을 주로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제대로 기능적인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효과를 확인하거나 그 어느 상황에서 시작과 끝 부분에 그 경계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하면서 외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검출 가능한 거는요. 성능, 부정확한 기능, 인터페이스 오류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검사 단계가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검사를 할 때 단위 코드를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검사하고 검증 검사하고 시스템 검사하고 이 단계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단위 코드 검사는요. 코딩 완료 후에 모듈에 대한 검사 기법이 되는 거고요. 통합 설계 검사는
얘는 단위 검사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해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 정확하게 수행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브라는 것하고 상향식 검사 순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터브라는 것은 이제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각이잖아요. 스터브가 뭐죠? 몽당연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 우리가 이제 일부분만 이게 떼어서 조각조각 몽당연필 같이 작게 떼어서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을 우리가 스터브라고 합니다. 자, 상향식 검사 순서는 낮은 수준의 모듈들을 클러스터로 결합하고요.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클러스터 검사하고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클러스터를 상위로 결합하는 이게 상향식 검사 순서가 됩니다. 자, 검증 요구 검사는요. 소프트웨어가 요구 사항에 맞는지를 추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기법을 우리가 검증 사항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게임할 때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지, 그지? 이 알파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개발한 그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험하고 개발자는 뒤에서 결과를 지켜보는 검사 기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은 만약에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업체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로 알파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외에 다른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실사용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픈 베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알파 테스트는 기업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류를 잡아주고,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사용자, 실고객, 유저에게 직접 시험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나면 판매나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유지보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인수 설치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공학적 작업을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하고요. 기능 개선이나 하자 보수, 환경 적응, 예방 조치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자, 유지보수 유형에는요. 수정보수는 뭐예요? 검사 단계에서 발생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가지고요. 얘네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정정, 교정, 하자 보수라고도 하고요. 적응 보수는요. 소프트웨어 산물의 수명 기간 중에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를 기존 소프트웨어 산물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하고요. 조정, 환경, 적응 보수라고도 한대요. 자, 완전화 보수는 성능 개선 및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수행하고요. 유지 보수 작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능 보수라고도 한대요. 자, 예방 보수는요. 오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수가 되겠고요. 자, 유지보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코딩 부작용이라든지 자료 부작용, 문서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다 보니까 그때 방식과 지금 방식이 틀리고, 그다음에 또 개발자 자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얼리언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문서화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얘네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 이 모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화 해놓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검사 기법 중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블랙박스구나. 그러면 검사 사례 설계를 프로그램의 입력 명세 조건에 따라서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해당 자료로 프로그램의 입력 조건을 중점을 두고 어느 하나 입력 조건에 대해서 타당한 값과 그렇지 못한 값을 비교 분리한대요. 뭐야 이거? 동치 분할 검사죠. 종종 출제되는 문제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또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테스트는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거든요.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검사, 루프검사, 데이터 흐름검사, 좋아요. 설계 절차, 그치. 내부적으로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거니까요. 인터페이스 오류나 행위 성능 오류, 초기화 종료 오류, 이런 것들은 블랙박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입과 결과에 대한 테스트. 이게 이제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3번이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네요. 원시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실행함으로써 수행이 되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가 인수 설치된 후 발생하는 모든 공학적 작업을 말하는데요. 유지보수의 원인에 따라서 수리, 적응, 완전화, 예방 이런 것들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가해지는 연결 제어를 관리하는 것을 형상관리라고 한대요.
소프트웨어 비용 중에서 유지보수 비용은 개발 비용보다 크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비용이 듭니다. 유지보수 종류 중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동안 밝혀지지 않은 모든 잠재적 오류를 수정한대요. 뭐야 이거? 수정보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컬렉티브 메인터넌스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또 다음 포인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